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31화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기로 한 아우성 잊지 않으셨겠죠? 안 잊었죠. 사실 마르타님이 진짜 폐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저번 주에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모두 네. 받게 됐죠. 그쵸. 저 약간 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청취율 2위를 아우성이 당당하게 차지했다는 얘기를 접하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잖아요. 네. 근데 2회만에 접는다는 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네. 아우성의 고정 게스트 YQ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인시대 심형처럼 고자라니 하면서 잘릴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돌아온 절주 YQ입니다. 앞으로 고정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청취율을 위해 선 너물락 말락하게 방송하겠습니다. YQ님 왜 절주 YQ예요? 2020년 어떻게 보내셨길래 절주 YQ님이 되신 거예요? 저도 마르타님이랑 마찬가지로 알코올에 절여져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연속적으로 마시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날 잡고 진탕 마셨는데 마신 날도 필름이 끊기고 다음 날에도 그 약국 포션을 빨아서 몸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너무 축축 처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절주하면서 즐겁고 건강한 음주 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약간 그 다듀의 네. 고백이 생각이 나네요. 하루를 밤을 새면 이틀은 죽어. 이틀을 밤 새면 나는 반 죽어. 엄청 잘하는데요? 요즘 어디 다니세요? 어딜 다녀요? 랩 레슨. 그 전에 네. 복길님 나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복길님 다음에 그때 YQ채님이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복길님 최근에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네. 그 YQ채님 몇 살이냐고. 왜 자꾸 다들 의심하시죠? 그러니까 제 지인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에 YQ님 그때 미국님 차에서 제가 여러분 YQ님한테 이제 이 대본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제가 YQ님한테 그 민증번호 앞자리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이제 수박님이 그거 말고 띠 물어보라고. 그래서 무슨 띠야 이렇게 물어봤던. 근데 여러분 20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굴을 보면 딱 20대입니다. 맞아요. 저희 오늘 아우성의 주제는 교회 내 성문제입니다. 심심치 않게 접하는 뉴스 중 하나가 목회자의 성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럽죠. 그렇죠. 오늘 기상청에서는 이 사례들과 방지법 그리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코너를 통해 언행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계 성 스캔들 어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막 교회 그 문화에 대해서 그 PK가 그건지도 몰랐던 것처럼 막 엄청 관심이 있던 게 아니어서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막 머리를 쥐어짜내고 막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딱 하나 생각나는 그 성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천 새소망교회 김영남 목사의 아들 김다정 씨, 개명해서 김다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의 그루밍과 성폭행 사건이 진짜 되게 경악스러웠는데요. 이게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8년도까지 이제 뉴스 업데이트 되고 이제 후기 이제 기사가 안 보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어떤 블로그에 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 6월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겠는데 뭐 예상대로 모든 혐의 부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그 둘의 근황이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아들 새끼가 이제 잘못 굴리고 다녔고 몸을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알면서도 묵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비는 교단 탈퇴 하고 자식 새끼는 면지가 아니고 사직 처리했다 이러니까 교단 탈퇴면 어. 카이캄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딱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이 인간이 갑자기 교단 갑자기 이제 바꿔가지고 교회 차리면은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좀 씁쓸하다. 왜 이렇게 대충 처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되게 저한테는 쇼킹한 사건이었냐면은 구루밍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구루밍을 당해봤거든요. 진짜요? 네, 구루밍을 당해봤는데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빠져나온 격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인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이 들으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이구. 네.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몰랐어요. 제가 그걸 당한다는 걸 몰랐는데 저 말고 똑같은 패턴이 3명이 4명이 늘어나니까 어떤 패턴이었어요?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요. 그 단체에 새 인물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밀착해가지고 되게 잘해줘요. 이 사람이 되게 신사적이거든요. 오. 그리고 잘 써요.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아. 그 다음에 뭐 되게 매너 있게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다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럼 약국 가서 약을 사다 주는 그런 정도의 막 되게 어우. 다정한 사람 그런 다정한 사람인데 되게 무서웠던 거는 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벗어나가지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A는 성격이 어떻고 가스라이팅 같은 거네. 그치 B는 어떻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미구님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막 개지랄하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지랄했어요? 네? 그냥 내가 보기엔 C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C가 뭐 어떤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럼 면접 가가지고 얘기해라 나한테 자꾸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얘 왜 이렇게 뒷담을 해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그 사람을 거리를 주면서 이제 제가 좀 벗어난 격이고 제가 끝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걔가 갑자기 저희들 다 등을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대박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요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진짜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들으면서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건가? 아니면 작업을 거는 건가라는 그치.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 왜냐면 뭐 저도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니까 네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변 사람 욕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르타님하고 있는데 마르타님을 내가 꼬시고 싶어. 근데 YQ채님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내가 약간 경쟁 상대를 제거를 해야겠어. 잘해주면서 YQ채님 욕을 막 하는 거죠. 쟤는 원래 쓰레기였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다른 느낌이. 거죠. 왜냐하면은 이성 동성 가릴 것 없이 다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동안에 얘 외에 나머지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얘가 이렇게 말한 게 있으니까 얘 말이 옳겠지. 나중에 얘하고 자꾸 붙어 다니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C 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제가 제 스스로 알아낸 건 아니었고요. 제 3자가 이제 저한테 쟤는 이상하게 쟤하고 같이 지내던 여자애들은 다 그렇게 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당했다. 길들임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세뇌시킨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길들여짐을 당하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된 게 아니었나 해서 좀 되게 무서워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애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나요? 연애하는 사람한테도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 범죄도까지 넘어가야지 이게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이 김다정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생활이 왕성하고 네. 이제 그 성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능. 기능이 잘 된 입장이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고 이분은 제가 잠깐 만났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안 되는 분이셔가지고 네 신체적으로 좀 힘든 분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서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것까지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어떤 게 고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인 관계일 때도 응. 그 사람을 고립을 시키는 것도 그 용어를 사용을 하나요? 모르겠네. 그건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례들이 생각났던 게 딱 사귀고 나서 분명히 제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해가는 아.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네네. 아예 사람이 바뀐 느낌? 근데 그러다가 네. 헤어졌어요. 네. 네. 헤어지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그 남자애만 있을 것처럼 지내다가 네. 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어.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을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연애를 그러니까 깊숙한 연애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 다. 이렇게 그쵸? 예. 뜨내기 연애를 하셨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 영향이 나한테도 오고 내 영향이 그 사람한테도 가고 하니까 뭔가 진짜 얘를 길들이고 나만 보게 해야지 약간 좀 마음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음 먹으면 가능하겠네요. 음. 제 스타일은 그래. 아니네요. 저도요. 절 길들여 주세요. 채찍질. 전 채찍질 당하는 거 좋아해요. 넘어가야겠네요, 빨리. 미국님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전 3일교회 전병훈 목사 사건이거든요. 네.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저 3일교회 한번 갔었는데 정말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큰 건물이 4개인가 막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100명 정도의 3일교회를 2만 명 성도로 만들었던 전병훈 목사가 그때 약간 그래서 스타 목사 이런 느낌이었대요. 네. 근데 그 스타 목사의 만행이 밝혀져 충격적이었었는데 여성 스타 목사. 에? 스타 목사. 스타 어. 여성 교인을 당회장실로 부른 뒤에 바지를 벗고 자기 엉덩이를 마사지해달라고 했고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았어요? 그 마사지가요.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둥글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거 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네요. 네. 교인이 주례를 부탁하러 찾아갔는데 문을 잠그고 그 여자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던가 네. 결혼 후 찾아오면 야한 체위를 가르쳐준다든가 그리고 선교지 방문 중에 여성도 바지 속에 손을 넣는다든가 가슴을 만지거나 가슴이 작다고 성희롱도 하고요. 당회장실에서 나체로 삽입을 시도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입안에서 사정을 했어요. 미친. 근데 미쳤네. 이거는 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구강성교는 확실하게. 다른 거는 다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 구강성교했다. 네. 그 주일 예배 때 강대상 옆 안 보이는 공간에서 여자 청년을 성추행하는 등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대요. 미친 놈이죠. 근데 똑똑하다. 구강성교는 성매매도 그거 해당 안 될걸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저 왜 이렇게 잘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들이 폭로가 되자 3개월 선교 중지. 3개월이요? 네, 그리고 6개월 수찬 정지라는 소문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이마저도 성도들에게는 징계사슬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는 안식년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교회 홈페이지에 전병훈 목사의 사과글이 게시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가 좀 모호하게 작성이 되었고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았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성추행 사실 인터넷에 알린 교인들을 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어요. 네. 계속되는 성도들의 항의와 여론에 결국 평양노회에 의해 사임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 청취자분들 노회를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 몰라요. 목사들의 노조 같은 곳이에요. 오, 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뭐 그래서 서울 노조 노회 뭐 이렇게 하는데 평양 노회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북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북한에 계시던 분들이 맞나봐. 네.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그쪽 평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평양 노회라는 이름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허. 그래서 아무튼 평양 노회 좀 문제가 많은 곳이긴 한데 아무튼 거기서 사임으로 결정됐고 끝내 면직 처리는 내려지지가 않았어요. 왜 면직을 안 시키지? 여튼. 네. 네. 게다가 3일교회 당회는 1억 원 상당의 전별금을 성중독증 치유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야. 당연히 성도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조치였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성중독증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을 따른 성도들과 함께 홍대 속의 새 교회를 개척함으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왔죠.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였고요.
그래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건들을 제보를 받았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네네. 해피엔딩도 예.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해피엔딩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천 비교회 청년부 담당 A 목사 청년 성폭행. A 목사는 가정이 있는 당시 38세의 목사였고 상대 청년은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일로 A 목사는 구속되었고 교단에서 면직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면서 저 네. 전에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네. 네. 저희 교회 자매가 네. 화장을 하고 오면은 포옹을 해주고 화장을 안 하면은 인사 안 하는? 포옹은커녕 뭐 인사도 네. 안 하고 네. 근데 그분이 약간 자매들한테 하는 약간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슬아슬한데 막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게 남자인 성도들한테 형제들한테도 그래요? 아니면 그 자매들한테만 보응을 해요? 형제들한테도 하는데 형제들한테는 아주 가끔씩 하고 자매들한테는 자주 목격될 정도로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프란체스코 거기 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신부님일 때 네. 그 성도가 힘들어하는 걸 들어주면서 그 자매님을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사실 되게 은혜로운 장면이었겠지만 제가 느끼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요즘 위험한 세상이다. 네, 시대가 그렇죠. 이랬으니까. 맞아. 그래서 좀 근데 이분은 면직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네. 백이 없으셨나 봐요. 그럼 해피엔딩이네요. 네. 불쌍하네. 네, 두 번째 인천 B교회 같은 교회예요. B 목사 그 같은 신방 교회. 전도사의 불륜입니다. 당시 40대 후반의 B 목사 교회 턱 안 좋네. 결혼하신 분인데 30대 초반의 C 전도사 미혼이었고요.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가 교회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 후 다른 북목사에 의해 문제가 공표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뭐가 담겼게? 이거 소리가 그쵸? 담겼을까? 뭐 내부가 찍히진 않았을 텐데. 좋아요 이런 거 날. 아니면 그냥 대화 와우. 상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B 목사는 잠시 목회를 쉬었으나 현재 인천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C 전도사는 다른 교회 교육 전도사 부임했으나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유. 아이고. 근데 결국 네. 교회 내에서 뭐 청년들이 연애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도 결국엔 좀 힘 있는 사람은 남아 있고 그치. 힘 없는 사람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네. 여기도 똑같네요. 드럽네. 서울 C교회 D 담임 목사. 젊고 열정적이며 목회를 잘하는 담임 목사였으며 사무실 내 담임 목사실에 스포츠학과를 다니던 여자 청년을 불러 자주 어깨에 마사지를 엉덩이 아니네. 네. 네. 전병욱이 이수위에 걸려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까는 엉덩이였으니까. 젊은 여자 전도사와의 루머도 있었으나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모님과 많이 멀어짐. 이후 다른 여자 청년이 담임 목사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그 여자 청년의 동생도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교회는 그 자매들이 담임 목사에게 서운함이 있어 짜고 했다는 여론과 담임 목사의 평소 행실에 비추어 그럴 만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일로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와 임지가 막교한대였으며 가족들은 두고 홀로 필리핀으로 부인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혼한 여자 집사님과 눈이 진짜 맞았고 막장이다. 교회에 발각되었고 교회는 사임했으며 사모님과는 이혼한 후 현재 한국에서 그 집사님과 재혼하여 와플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와플집 사장님 됐네. 이거 제보 주신 분한테 이 와플집 어딘지 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다. 네. 본인들은 로맨스라고 생각하려나요? 그래서 이거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 둘한테만 해피엔딩.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렇게요. 바람 펴가지고 맺어지면은 끝이 행복할까요? 왜냐면은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다른 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네. 이혼하고 이제 그쪽도 이혼하고 재혼을 하셨는데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이혼하니 많이 이렇게 하시던데 행복할까? 모든 거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응.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불륜으로 이혼을 해서 다른 살림을 차렸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거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 끌렸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놓치고 거기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그 사람도 익숙해지고 결국 다른 자극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치. 그럴 수 있죠. 아닐 수도 있고.
못 빠져나갈 이제 뭔가를 만드시는 미꾸라지 우리 스킬을 그러니까 배우시네. 우리 현명한 미국님 YQ채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이동현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음. 예, 이 사람은 저 성남 용인권을 중심으로 라이즈업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크게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동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을 따르던 여고생한테 성폭력을 행사했고 여고생이요? 여고생이요. 여고생. 예. 2007년 이후에는 유럽으로 간 선교여행에서 잠이 안 온다고 굳이 남자 방이 아니라 여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굳이 예. 자신의 스타일이 맞는 여학생들을 모아서 좋은 식당이나 카페에 데리고 간다거나 비서는 항상 그런 여학생들 뭐 모델학과라든지 아. 연애 지망생이라든지 그런 여학생들을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지금 YQ채님 말한 그 라이즈업 여기가 큰 데예요? 유명했죠. 아 네. 유명했어요? 오. 지금은 거의 네. 마탱이 한번 가고 다시 갱생을 했죠. 그래서요? 이어서 해주세요. 네. 그래서 2016년에 뉴스엔줄을 통해서 이런 성스캔들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동현은 바로 모든 사역을 그만둔다고 하고 깔끔하네. 이땐 깔끔했죠. 그가 속해 있던 예장고신 수도 남로회에서도 이동현의 목사직을 파면시켰습니다. 뭐 고시는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이때까지는 유지를 했네요. 네. 깔끔하게 했는데 그리고 3년 후인 2019년에 잠잠해지니까 또 고개를 쳐들고 이동현이 또 스멀스멀 예전 라이즈업 측근들한테 부활의 떡밥을 던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의 부활에 반길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네요. 3년 만에 부활을 꿈꿨네요. 3일이 아니라 3년. 나 지금 쓸라 그랬는데 아쉽네요. 제가 이 사건에서 유독 안타깝게 느낀 점은 제가 이 이동현의 라이즈업이라는 단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2012년에 제가 고3이던 무렵 라이즈업은 제일 부흥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저도 이때 라이즈업을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동네 교회에서 하는 라이즈업 집회를 가고 얘네가 어디 딱 한 군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곳저곳 빌려서 출장 가요? 이동했어요. 네. 인기 진짜 많았나 보다. 교회들에서 부르고 그치, 이랬을 교회들에서 정도면은. 다 엄청 좋아했지. 그렇구나. 그리고 뭐 거기 얘는 서울광장 집회도 갔었고 뭐 네네. 수능 끝나고 라이즈업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 청소년 수련관 빌려서 전도 집회도 하고 딴 학교 전도 집회도 도와주고 방학 때 라이즈업 수련회도 간 적이 있었고요. YQ채님 갔었다고요? 예, 친구들 가니까 같이 그냥 따라갔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생 때까지 라이즈업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친구들 거기서 또 요직을 차지하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라이즈업과 이동현은 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큰 존재가 그런 개 같은 짓을 저지른 걸 알게 되니까 딱 그 느낌에서 그 영화를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은 거기서 어린 시절의 세계가 그 와르르 무너지고 너무 새 세계로 재구축되잖아요. 맞아요. 딱 그랬습니다. 빙봉 생각난다 갑자기. 죄송해요. 딴 말해서. YQ채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래서 뭔가 사고치는 목사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보수 기독교인들의 심리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믿고 있던 게 이건 내 세계는 이게 맞는데 갑자기 내 세계를 누군가들에게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쓰레기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믿음이 쓰레기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고 보수적인 술 마시면 안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십 년 동안 지켰는데 술 마셔도 된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거든 믿었던 내 세계가 무너지는데?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우상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우상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세요. 네. 실패. 감동 실패. 용서하시겠죠. 지금 듣다 보니까 씁쓸하네요. 씁쓸한데
아까 해피엔딩은 그 와플칩 하시는 분 말고는 그러니까요. 없네요.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끝나고 교계에서 일을 이제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씩도 아니구나. 대놓고 하고 있죠. 그렇죠. 역시 세상은 아름답지 않네요. 그럼 이렇게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뿐만 아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머리들 하시는 분들이 네. 성문제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이걸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처벌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일단 목사들의 성범죄는 사회법적으로 1차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법적으로 2차적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김다정이나 전병욱 같은 건을 보면은 사실 전병욱은 네. 대법원에서 판결은 나는데 네. 그 사람이 운이 진짜 럭키 병욱인 게 네. 2010년 전까지는 그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을 안 받았어요. 오, 네. 추후에 2017년에 대법원에서 네. 그 성추행했다 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진짜 럭키한 거죠. 진짜.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어떻게 판결은 받았는데 교회법적으로 2차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범죄를 저지른 형량만큼 사회법적으로 한 번, 교단 대내외적으로 성범죄 일으켜가지고 망가진 교단과 기독교의 이미지 및 회복 그리고 제도 유지를 위해, 그리고 자교회 출신 목회자의 성범죄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법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중 처벌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중 처벌. 저는 똑같이 처벌을 하되 네. 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있는 소들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필요하죠. 저는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더 처벌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병욱 목사 사건 이후로 교계 목사님들이 성문제 생겨도 뭐 한 번 정도는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금은 가중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병우 그분 약간 엉덩이 마사지 그분이 엉마. 나 너무 궁금해요. 엉덩이 마사지 어떻게 하는 거지? 엉덩이에 마사지가 할 때가 있나? 지방 덩어리인데. 그니까요. 어떻게 엉덩이에도 근육이 있어요. 있긴 해. 네네. 네. 둔근이라고. 둔근. 네네네. 근데 그걸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아시는 분 댓글 주세요. 우리 미곰님이나 지금 YQ치님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지자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좀 더 처벌합시다. 약간 이렇게 아름답게 말해주셨잖아요.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사람들이 처벌받는 수위가 레벨 한 2 정도라고 치면요. 네. 목사들은 레벨 1으로 세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성도하고 마찬가지로 뭐 목사도 사람이긴 하지만 성문제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죄를 목사가 저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렇게 막 손가락질 당하는 게 사실 이 목사들 개개인한테 간다기보다는 그 교회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목사가 교회 간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미지도 먹고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막 아이돌들 막 연애하는 거 막 디스패치에서 걸리고 해도 막 아니라고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쵸. 근데 우리 교회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아픔을 치유해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 한 쪽 나눠주고, 응? 그다음 힘들 때 찾아가면 위로해주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구축돼도 모자랄 판인데 막 이런 식으로 성스캔들 나면은 그리고 뭐 세습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깡패 껴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바로 네. 저희 전 교회에서 깡패를 끼워서. 깡패 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진짜요? 그러니까 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네. 그 교단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본인이 네. 나중에 예를 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디 남성교회에서 네. 돈이 뭐 회비를 걷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용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비 명목으로 절반만 날라가고 절반은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절반 자기가 먹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다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선교원 그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 자기 딸 막 꽂고 막 이런 식의. 교사로. 근데 어쨌든 결국 횡령 때문에 걸렸던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 목사님을 나가라 뭐 횡령하는 사람 나가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조직평 깡패들을 데리고 교회를 점령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님 얘기 들으면은 전교 얘기 듣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도 믿음 생활한다고? 진짜 대단하시네. 대박이죠. 근데 저긴 그때- 안 걸리는 게 없어. 그때는 네. 제가 돌아오기 전이었어요. 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버티고 계시군요. 대박이다. 아, 그리고 저도 깡패 낀다는 얘기 듣고 좀 놀리긴 놀랬었거든요. 폭사네 폭사. 아무래도 교회가 돈이 많이 굴러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한기총 네. 지금은 좀 한기총이 완전 쓰레기가 됐지만 네. 옛날에는 그래도 한기총이 좀 그래도 건실했을 때 네. 그때 총회장 막 할 때 네네. 그런 선거 때 막 목사들이 가스총 쏘고 막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그거 봤어요. 거의 범죄와의 전쟁이요. 아 너무 나 그럴 때 콧물 나고. 뭐 항상 그런 깡패들도 대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잠깐만요. 우리 딴 얘기 하고 싶어졌어. 막 이러고. 우리 교회가 쓰레기다 이런 거 사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지금 깡패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그 여튼 깡패 껴서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만나도 누가 와요. 그렇죠. 막 그렇죠. 불교 간다든지 음. 절 간다든지 아니면은 성당을 가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이런 이유도 목사한테 괘씸죄를 추가해서 네가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이러면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거예요. 호. 어때요? 화학적 거세? 둘 다 하면 안 돼요?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 둘 다요? 네네. 화학적 것은 이 사람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뭐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그냥 일반인이 사회법으로 한 번 처벌받는다면 목사는 교회법까지 얹어서 묻고 더블로 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데 성범죄 저지른 게 쫄리면은 뒤지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학교에서 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네.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 중에서 하나가 그 아동 관련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를 해요. 그게 있으면 못 해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목사도 어쨌든 영혼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치. 제한이 라는 맞아.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죠. 그 교계에서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네. 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 서로 아는 사이라서 그런 것 같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 목사나 성문제 잘 일으키지 않아요. 그 제가 아까 잘렸다는 얘기 들었을 네, 때 네. 백이 없나 보네요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좀 있고 영향력 있는 인간들이 좀 문제를 종종 일으키더라고요. 보면은 교회 성도 수가 적으면 잘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 수가 많고 힘도 있으면 가치 있는 힘 있는 목사들하고 친할 것이고 서로 도와주겠죠. 그런 사람들이 노예에서 징계를 내리는데 당연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는 사람 처벌로 시계 때렸다가 그 다음에 보기 껄끄러운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기적이고 재수없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교계에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기독교가 어떤 이미지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그치. 그것부터 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맞아. 자기 개인적인 인맥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교계에 똥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들 돈벌이도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씁쓸하네. 제 생각에는 이 솜방맹이 처벌 뒤에는 첫 번째는 불필요한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면직급 성범죄인데 이같이 빡센 걸로 때려버리면은 빤히 그 사람이 저 목사 그만두고 어떻게 살지도 보이고 어떻게 해서 그리고 또 정수기 그- 팔아? 와플 팔거나 네, 와플 팔거나. 특히 그 목사야 뭐 죄 저질렀다 쳐도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성범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범죄를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뭐 남자라면 가끔씩 한 번쯤 저지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비뚤어진 동업자 정신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성범죄 이거 뭐 아까 미국님 얘기하신 건데 성범죄 저지른 목사들도 같은 대학원 나오고 10수년 동안 같이 목사 생활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얘기하고 마주치고 어울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지감도 느껴지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불방맹이 대신 손방맹이로 처벌을 하는 거죠. 한숨이 절로 나와요? 그 네. 최근에 네네. 조두순이 네. 이제 출소하고 나서 네. 유튜버들이 글로 막 집 앞으로 많이 찾아가가지고 막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네. 교회 성범죄 저지른 네. 목사나 네네. 이런데 막 하는 컨텐츠 하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신도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우리 그 맷집 좋은 미국님 앞세워서 한번 추진해보고요. 고기 방패. 뭐라고요? 와이큐체님. 저는 와이큐체님 지금 말한 것 중에 되게 동질감이라는 말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전에 네. 말씀드렸나? 베리님이 자취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자취 중이잖아요. 네. 혼자. 아 예. 베리님이 이제 자취할 거라고 이제 하니까 저희 사장이 하는 말이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사장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진짜 정색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사장이 뻘쭘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런 개소리를 왜 하지?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이 만나는 인간들이 뭐 그런 얘기도 시시덕거리는 진짜 질낮은 물이거나 그치. 아니면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둘 다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쵸, 둘 다의 그럴 수 있죠. 가능성도 그래서 있고. 여자애들 자취하는 거 다 뭐 남자친구 생기면 해. 평소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치. 그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맞아. 그렇지. 근데 전 그 얘기를 사장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은 머릿속에 대체 든 게 뭘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과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희 기상청처럼 준비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욕 안 할게요. 아, 네. 욕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어때? 그래서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범죄 저지른 목회자한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이제 처벌하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여성도 엉덩이 한번 주무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너도 좀 봐줘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 만약에 미국님이 여자예요 지금 네. 아니다 남자도 할게요 네. 역차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미국님의 그 교구의 전도사님이 네. 미국님한테 왜 이렇게 튼실해 이러면서 엉덩이를 주물렀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네. 전도사님, 제가 남녀 평등주의자라서요. 주무르시면 다음에 저도 주무를 거예요.라고. 저 다음에 주물를 거예요. 할 거예요? 지금 네. 손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물러도 되나요? 해야지. 경고를 주는 거죠. 보통 네. 이제 제가 체육과를 나왔잖아요. 네네네. 체육과 여자애들이 좀 약간 터프한 애들이 있어요. 다 네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네. 막 하면서 막 운동했어 하면서 가슴 막 만지고 막 그래요. 나도 그랬는데. 막 엉덩이 만지고 허벅지 만지고 그러면 제가 가슴 만졌는데. 네. 나는 남녀 네. 평등주의자라서 너 다음에 만지면 나 또 만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가슴 만지면은 부끄러워요? 싫죠. 네. 타인이 내 몸을 네. 뭔가 만지는 거는 뭐 그런 연인 관계가 아닌 이상은 네네. 썩 유쾌한 일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옹이나 네네. 뭐 네. 이런 악수나 이 정도의 거는 괜찮은데 뭔가 내 어느 부위를 주무른다. 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게 나 운동했는데 한번 주물러봐가 아니라 그냥 네. 가만히 있는데 무거운 한 상태에서. 거니까 침범을 된 거죠. 와이큐츠님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가슴만 좀 나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갑자기 친구 가서 가슴을 네. 만졌어. 그럼 기분 나쁠까요? 같아요? 친구였으면 그냥 뚝배기를 깨버릴 것 같은데 저는 제 친구들 저한테 많이 뚝배기 깨졌거든요. 여자애들. 야, 여자애들 뚝배기 깨. 네, 여자애들 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절친들. 멋지다. 싫을 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그래도 운동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죄송한 말인데 저도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자의 가슴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남자 가슴은 약간 여느 다른 부위하고 다 똑같은 부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 같고 다리 같고 이런 느낌. 수영장 가도 어쨌든 남자 가슴은 오픈되어 그치 있잖아요. 그치.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만져도 기분이 안 나쁘게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사실 남자 네. 가슴이나 여자 가슴이나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출이 많이 되는데 여자 거는? 그렇죠. 근데 뭐 남자 중에도 많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여유증?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네. 어쨌든 미의 상징이고 뭔가 굉장히 부끄럽고 소중한 곳이 되었지만 네. 저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자는 소중한 부분이 네. 두 부위라고 치면은 남자는 소중이가 한 군데 아니에요? 저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래쉬가 되고 싶습니다. 오, 와인캐스님 소중한 부분 몇 군데예요? 저 소중한 부분이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입고 싶긴 해요.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수영장이에요. 아 수영장 그 자유롭게 네. 태초로 돌아가서 네네. 그렇게 헤엄치고 싶네요. 사바사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바사네요 네. 정말. 사바사도 할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네. 어떤 태권도 하시는 교수님이 되게 젊은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태권도 거의 전공해서 네. 교수님이 그 성폭력 예방 그 강사를 부르셨어요. 네. 여자분인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네. 엄청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학생들한테 끝나고 회식 자리를 했대요. 네. 근데 본인이 젊고 가장 막내 교수기 때문에 옆에서 약간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접대를 했대요. 네. 접대라는 표현이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챙기고 챙겨드리고 이런 걸 네. 했는데 뭐 하면서 본인에게 말을 걸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네. 막 그분이 말을 했대요. 강사가.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근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신 사람이니까 네네네. 막 이렇게 막 기분 나쁘다 하는 거.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맞아요 하면서 계속 만졌다라는 거예요. 뭐야 씨. 참 이게 응 맞아. 조물락. 제가 한동안 남들 허벅지를 그렇게 만졌는데 네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그러면 신체에서? 글쎄. 이마요 이마. 이마가 참 반들반들하구나. 이만 뭔가 만지는 맛이 없는데. 여러분 마르타님 네. 실제로 보시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갑옷 입고 나오시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나보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네. 뭔가 성적으로 뭔가 실수를 해요, 나한테. 성적으로 불쾌한 짓을 저질렀어요. 뭐 저처럼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가슴을 만진다든지. 이러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저희 아이들 성폭력 예방 교육할 때 꼭 네. 같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하면 두 분 좀 따라서 외쳐보세요. 네. 예.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 말 안 하면 모르는 멍청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어. 특히 뭐 네. 지금까지 여자 목사가 남자 성도에게 성문제 일으킨 것을 못 들어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우선 남자라고 관점을 보면 네. 네. 남자들은 확실히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본인은 네. 행동으로 싫은 티를 냈다고 생각하셔도 네. 멍청해서 못 알아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멍청하게 못 알아들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개신교는 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담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교구 목사에게 이걸 상담한다?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부목사 100의 1 있을까 말까 할걸요? 그치, 없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치. 괜히 담임 목사한테 대들었다 본인 사역 인생 끝날 수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불쌍한 부목사님들 괴롭히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합의해주지 마세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용서해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무시하세요. 미친놈들이에요. 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행동이 교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사를 위해서라고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삶 그리고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이게 스리슬쩍 넘어가면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목사들은 다 변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꼭 신고하십시오. 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고하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신고하세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까 미곰님이 안 돼요, 네. 싫어요 이거 했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너무 착하게 말하면은 더 흥분하지 않을까요? 이게 네.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네. 보니까 네. 말투가 이렇게 된 거죠. 그치.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안 돼. 싫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꺼져 이 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새끼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야지 약간 주눅 들 것 같은 게 이게 여러분 두 분의 성생활은 성타입은 그러니까 취향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거거든요. 저희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약간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은 되게 거칠어져요. 진짜요? 네, 약간 그런 거에 환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안 해요. 진짜예요. 그러면 슬퍼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왜냐면 네, 싫어하는데 네네. 강제로 하는 건 전 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튕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 네. 와이프는 저를 알겠지만 네. 그래서 네, 탱탱볼처럼 튕기다가 튕겨져 나가거든요. 제 네네네. 스타일은. 네. 칼 같네. 그럼 여러분 미국님 같은 분 만날 때는 이제 싫으면 진짜 싫어하는지 아는 분은 이제 미국님 뭔가 어필할 때 이제 스리슬쩍 브라를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방송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수위가 상당한데. 저는 싫어요 하면은 흥분되지도 않고 막 그냥 아예 미국님처럼 오케이 그냥 너의 의사를 존중해줄게 그러기보단 한번 설득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 이게 어쩌면은 YQ채님이 말하는 게 여자들이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한 번은 더 말해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집에 거. 갈 때도 집에 네네. 갈 거야 했을 때 자꾸 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가. 좀- 사연하라. 하나님은 미국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최고야 진짜. 저는 제가 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행동해야 될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바로 미투 처치 투 위드유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와 뉴스엔조이가 합작해서 쓴 건데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교회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기초적인 매뉴얼과 전화번호들 전화번호도. 그리고 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취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책 목차를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요. 조그맣다. 네, 네. 책이 그냥 웬만한 남자 손바닥만 해요. 그러네. 네. 네. 뭐 시작은 그냥 서론으로 뭐 교회 성폭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이 성폭력 대응 가이드라인. 예, 뭐 성폭력과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가이드, 가해자에게 하는 말도 있고 담임 목사과 교인 외 관계 성폭력 대처 가이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어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딱 바로 진짜 말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맞아요.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뭐 마지막 챕터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렇죠. 뭐 교육이라든지 뭐 관련 규정 제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교단이나 교회 내 성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책인데 이 책은 150쪽도 안 되고요. 뭐 아까 말했듯이 크기도 되게 조그맣고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있으니 그리고 또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뭐 교보, 알라딘, 예스24 중고 서점엔 더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8,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오, 싸다. 네. 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저는 네. 이 책을 뉴스엔조이 언론사 네. 네. 거기를 후원을 했는데 음. 후원을 했을 때 먼저 선물로 주는 책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이랑 어떤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골라가지고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혹시 후원에 그런 우리 기독교 언론사에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후원도 하시고 그리고 책도 받으셔서 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일석이조네. 진짜 아름답네요. 뒷광고 아닙니다 이거. 저 뉴스엔조이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주는 입장이잖아. 네네. 근데 뉴스엔조이 언론사도 사실 굉장히 많은 교계에 좀 제대로 된 뉴스를 제보하려고 많이 하고 우리가 맨날 욕하는 기레기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그치. 기자님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들 후원하시고 책 받으세요. 뒷광고 아닙니다. 저 지금 미국님 이렇게 보면서 되게 그윽하게 보지 않나요? 그랬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둔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윽하게 보면서
감사하게 됐어요. 왜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불화자 끓는다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 이렇게 후원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미국님을 저한테 붙여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이렇게 이런 둔한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윽한 눈빛도 못 알아보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교회가 소속된 교단 그 장한테 메일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일로 안 되면 손편지 보내고 그것도 안 읽으면 뉴스앤조이에 바로 고발할 거예요. 좀 저는 얘기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작게 이렇게 짜잘하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문화. 그래서 좀 크게 굵직하게 터뜨리려고 하고 네. 피해자에 대한 뭐 즉각적인 고발도 중요하겠지만 전 주변 성도들 반응도 중요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아까 YQ차님 말씀하신 책 중에 그 이제 제3자의 이제 대응법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차라리 무관심한 게 괜한 오지랖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우 뭐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야 오죽하면 그랬겠어. 제가 먼저 뭔가 막 저기 했겠지.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개소리 할 거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 자시고요. 그냥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막 무조건 짱짱맨 하면서 감싸지 말고 피해자와는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네. 언론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그 경찰에만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 왜요? 경찰들이 네. 이 처리를 하는 게 네. 가끔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뭐 요즘에 뭐 판사들도 이상한 판결을 맞아. 내리는 네네. 순간이니까.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론에 의해서 막 좀 변화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 네. 신고와 언론에도 알리십시오. 그 언론도 보통 이슈되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뉴스앤조이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렇죠. 얘기할수록 뉴스앤조이 아주 좋네요. 괜찮네요. 뒷광고 아닙니다. 앞 광고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잘 나가는 가해자 목사한테 붙기보다는 감싸주는 사람 없는 피해자 성도에게 붙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 시시비비도 안 따지고 무조건 가해자 목사 편들 거면 교회 딱지 떼고 가해자 목사 팬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죠. 박수. 박수가 잘 나와요. 박수. 와.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 내에서 나타난 문제, 특히 교회 내에서 권력이 가장 강한 목사들에 의한 성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대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필요하죠. 대안 없는 비판은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름하여 목사 갱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킨 목사들을 갱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갱생 프로젝트 하니까 저는 라임이 떠오르는데요. 목사 갱생 프로젝트라고 뭐 알아서 삐처리 해주시겠죠? 안 해줘도 상관없고요. 삐처리하면 더 되게 심한 걸로 들리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성범죄 저지른 목사놈들 모아다가 섬에다가 가둬놓고 배틀로얄에서 살아남는 사람 1위는 목사직 회복시켜주는 대신 화학적 거세시키는 게 어떨까? 뭐가 좋아? 왜요? 생각하는데 쪼 크고요. 아까 성범죄자 목사들 처벌 얘기할 때 사회법, 교회법으로 이중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처벌받고 나서까지도 주홍 글씨처럼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을 재기불능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든 하지 않든 뭐 재기할 수 있도록 뭐 교단 차원에서 재기 프로그램이나 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동업자 정신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네. 그리고 네. 또 저희 언제나 이 기상청 도와주시는 목사님한테 조언도 구해봤는데요. 네. 몇 개 더 붙여보면은 첫 번째는 철저한 처벌은 현재 사법에 의거한 처벌을 기본으로 교단 내에서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월급 감소, 일정의 감소, 봉급 일정의 감소 등의 추가 처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갱생 프로그램은 성중독 혹은 성에 관련한 일정 시간에 이상의 프로그램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 공개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제 YQ치님이 말씀하신 3가지 있잖아요. 네. 전 그 중에 저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그 성도들이 알게 하는 그런 건데 우선 저는 목사님을 갱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교도소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런다고 하던데 맞죠? 그런가요? 교도소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주요? 매주까지는 모르겠네. 네, 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교단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어떤 목사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발탁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그 교도소로 이제 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야 너 성범죄 저지르면 큰일 나라고 하지 말고 야 너 진짜 좆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아예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에서 이제 용서하고 돌아오게 할 거라면은 이 목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걸 교회 광고 시간에 한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출소하잖아요. 그러면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동네에 전단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제 친구가 고시원 옆에 사는데 고시원 있는 건물 옆에 사는데 그 어느 날 메시지가 왔대요. 그 옆에 고시원에 뭐 어떤 성범죄자 누구누구가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세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 범죄자 사니까 막 좀 조심해라. 사실 이런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우리 목사님이 어쨌든 과거에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한번 받아줍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줍시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한번 일깨워주는 한편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알고도 우리 성도들이 받아주니까 내가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좀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광고 시간에 내보내야 된다. 광고 시간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목사님 새로 부임할 때 되면은 우리 다음 주에 누구 목사님이 새로 오십니다. 그 목사님 아직 안 왔을 때. 불륜을 그 저지른 전주에 A 목사님이 우리 교회 뭐야 어때? 그 간통죄를 저지른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엉덩이 마사지를 시킨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부임하십니다. 이런 거.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어려운데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요. 네. 그 목사님들이 어쨌든 끝까지 갖고 가야 할 그렇지.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죄는 끝까지 안고 가야죠. 네네. 그래서 좀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계가 좀 성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성문제가 일어났을 때 절차가 먼저 교회 밖에 세상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신고까지 해야 그제서야 노예든 교회 차원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전 이 부분이 진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형사처벌을 받든 언론에 알려지든 그게 2차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자꾸 외부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도 교회가 외부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교계에 좀 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네. 막 이번에 사회적 거래두기 때문에 교회 관련해서 정부랑 막 협조하고 막 그런 대표 단체 어르신들이 좀 힘 좀 써서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경찰이랑 연결을 해서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교회 성교육과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지속적인 교육이 제일 좋은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미곰님이 얘기하셨지만 역시 외양간은 소있기 전에 고쳐야지 제맛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교회에서 전문 성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에 한 번 이상 전 성도 대상으로 교회 내 성폭력 발생 시 취해야 할 매뉴얼 교육이 필요하고요. 교단이나 신학교 차원에서도 현직 혹은 예비 목회자들에게 분기에 한 번 이상 성폭력의 원인, 심각성, 처벌 수위, 교회 내 성폭력이 일어났을 시 취해야 할 매뉴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겠네요. 필요할 것 같아. 특히나 목회자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 성도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교육은
역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타의 성교육 들으세요? 이게 네. 그 제가 사범대 나오면서 네네. 네. 그 저희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랑 뭐 이런 것들 교생 실습 이런 것 말고도 요즘에 그런 교환 자격증 발급이 되려면 네. 인정성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 인적성 검사. 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학교 갔을 때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필요할 것 같아. 네. 아예 대학교 교육과정 내에 넣어버린 거예요. 오, 아. 좋다. 그런 것처럼 신대원 교육과정 내에도 이런 네.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네. 그럼 뭐 와가지고 열심히 안 듣고 그냥 대충 듣더라도 그거를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 그치. 들어가면 좋겠네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날로 먹으려고 조력자인 목사님 말씀해주신 거 그대로 전달해 볼게요. 이분이 말씀해주신 이 목사님 말씀해주신 게 그거 좀 되게 구체적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거여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도하고 목회자가 지켜야 될 구체적인 예방책. 우선 시간을 지킨다. 이게 그 성도분들이 목회자분들한테 새벽에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 늦은 시간 어떻게 되죠? 미국님한테 놓으면 안 되겠구나. 와이큐트님 늦은 시간에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님한테 말하면 술 먹어야지 할 것 같아서. 늦은 집에 시간에 가야죠, 남녀가 이런 거. 한 방에 있으면요? 네, 눈이 벌개지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사역 혹은 신방은 피한다. 그다음에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갖지 않도록 한다. 그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 교회 목사님 응. 지금 말고 전에 청년부 목사님이었고 지금 교구 목사님인데 네네네. 네. 그분이 여자 자매랑 네. 어떤 공간에서 네. 그 신방을 하지 않아요. 되게 그럼요?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 그 오. 역 있는 사거리가 있는데 아. 그분이랑 여자 자매가 신방을 하려면 그 사거리를 네. 걸으면서 아, 계속 우와. 돌면서 신방을 하시는 분. 우와. 더 와, 지혜로울 펜스룰이네 철저하다. 펜스룰. 철저하게 딱 네. 하시는 거죠.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오, 괜찮은데? 그러니까. 써먹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만나야 될 경우 1대1에 만나면 지양한다. 지향 말고 지양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공간을 지킨다. 단둘이 있는 공간은 피한다.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미국님과 둘이 있으면은 잘 안심하겠지만 그 다음에 둘이 보게 될 경우에는 교회 혹은 카페 등 오픈된 공간에서 만난다.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도 되겠네요. 춥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실을 방문하게 될 경우 방문이 오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리창 등. 그 다음에 집 혹은 차에서는 더욱 주의한다. 블랙박스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까 그 블랙박스가 난 아직까지 충격이야. 무슨 소리가 들어있었을까? 전원선 뽑아야겠네. 다음 3번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지킨다. 가까운 거리에 앉게 될 시 더욱 주의한다. 이성간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한다. 나에게만 특별히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 목회자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거는 성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사항 같은데 저 지금 힘들고 있어요. 와이큐트님이 네, 마지막 단락 좀 읽어주세요. 제가 바통을 받아서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4번째, 생각을 지킨다. 목사님은 그럴 리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차피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불쌍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냥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쵸. 목회자의 가족도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 맞아. 만약 이런 성범죄 사실을 공개하면 나도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당했을 때 공개하는 것과 여러 번 당한 후에 공개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